과학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노벨 꿈키움 과학실을 전체 학교에 구축하고 학생 노벨 과학 동아리 및 교사 노벨 과학 실험 연수,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과학 체험 활동을 확대하여 창의 융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노벨 과학 체험전을 대전의 모든 학생과 부모, 교사, 시민이 참여하는 노벨 과학 페스티벌로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 축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대전 수학축전과 대전 미래교육 박람회를 더욱 새롭게 개최합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대전 수학축전은 부스 운영 참가팀 확대, 체험 대기자를 위한 사전 활동 등 더 알찬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1월 개최 예정인 2024 대전 미래교육 박람회에서는 에듀테크 미래교실관을 통해 미래학교와 미래교실의 모습을 구현하며 교사의 수업 시연 및 수업 나눔 활동을 통해 미래교육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 전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학교 안 생태 전환 교육 체험장인 초록 꿈마당을 8개교 추가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교사 연구회를 새롭게 운영하여 체험, 실천 중심의 수업 모델을 개발 확산하며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가정 및 지역사회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태 전환교육 실천의 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영국 런던 킹스턴 어펀템즈 왕립자치구와 9월부터는 국제 수업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월에는 킹스턴 대학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사 컨퍼런스를 운영하며 양국 간 국제 협력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계한 학생 국외과학 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과 직업계고 학생들이 호주, 독일 글로벌 현장 학습 등 학생들이 배움터를 해외로 지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인재와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글로컬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식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발전 특구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노벨과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추진하며 교육과 보육이 함께하는 늘봄지구 조성 및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등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담은 대전 교육발전 특구 모델 창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대전방위산업연합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역에 기반한 K-방위산업 글로컬 인재 양성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문화와 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성중학교와 대전 호수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을 운영 중이며 대전고등학교 체육관 부지의 학교 복합시설은 2026년 준공, 충남중학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 공모에 문창초등학교 내 가칭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이 선정된 데 이어 새일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추진을 기획하고 있으며 학교 복합시설 지속 확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글로컬 미래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을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로운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전 진로융합교육원, 대전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한밭 교육박물관을 신축 이전하여 대전교육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전 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착수합니다.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은 올해 3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개원 예정으로 학교 진로교육을 통합 지원하며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대전 국제교육원은 2026년 5월 개원하여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및 실용 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은 2028년 10월 이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전문 박물관으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교육연수원에 조성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가 2025년 2월 대전교육공동체의 쉼과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곧 선보일 계획이며 에듀힐링센터는 2025년까지 대전 갈마초등학교로 확장 이전하여 보다 더 따뜻한 마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대전 둔곡초중학교가 개교합니다. 대전 둔곡초중학교는 대전 지역 최초로 초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미래형 통합학교로 행복하고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개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 9월에 가칭 대전 탄방초등학교 용문 분교가 개교 예정이며 2027년에는 4개교와 2028년 1개교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설 학교들의 개교를 아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중단 예방 및 다양한 교육 선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이 가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기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취임 2주년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하며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25. TJB 이소 기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거의 말기에 먼저 설명을 해주셨던 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감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시고, 그래서 지금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계획 여전히 확보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전시와의 농수확보라는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된 상황이 어디까지 됐고 정말 목표한 2028년 앞으로 있는지 그것부터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특수학교 설립 기본 계획을 이제 2022년 12월에 수립하였어요. 갖고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설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이 보유 중인 유효 자산 중에서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한 이 지리적 여건이나 학교 설립이 가능한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고지로 현 학과초를 내정하고 추진하는 등 중에 다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2023년 3월에 그 해당 부지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되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 우리 적합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 사업지 등에 우리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지금 대전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 시설 조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전시와 보다 적극적으로 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개진할 계획이면서 아주 특수학교 용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특수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지를 아주 좀 합리적으로 학생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용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재 관건입니다. 네, 진수. 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교사들의 성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네,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 2018년이랑 2020년도에도 이제 스쿨미트로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비행위가 또다시 재발한 원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성비 근절 종합 대책을 원래 오늘 발표 같이 하신다고 제가 실과에 들었는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따로 발표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최근 이제 용산초 사망 사건 관련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님 입장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성비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청은 그 성비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모든 공직기강 강화 공문을 전 기관과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공직기관 회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전 감찰을 강화하고 우리 자체 교육을 하는 등 공직기관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초 수사 결과는 판단이 난 건데
어떤 관점에서 궁금하신가요? 공무원 자체에서는 그 수사 결과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건 논의해서 그 경찰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면밀히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이제 대전을 붙인나요? 대전에 계시는 기자입니다. 내년에 이제 공교 흑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학교 공간이나 교원 확보 같은 문제가 좀 많이 준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고교학점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해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하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해서 192학점이 이제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게 선택 과목을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간학부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거기에 실험 실습도 해야 되겠고 그 학습에 필요한 공간이 좀 필요하죠. 공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하게 되면 그 담당할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 공간 혁신과 공간 구성과 그리고 교사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우리 고교학점제를 아주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및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이제 대학과 연계한 원클래스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우리 고교학점제로 해서 교원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다과목을 하기 때문에 교원 역량 강화 연수가 좀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모든 걸 총괄하기 위해서 대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공간 구축 사업을 아주 치밀하게 지금 추진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학부 현황 뭐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드릴까요? 그 교원학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인수 이제 학생들이 적은 선택 과목이죠. 소인수 선택 과목 지도를 위해서 우리 중등 교과 순회 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대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배정하고 우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준비학교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대전제 온라인 학교를 개교합니다. 대전 온라인 학교를 우리 개교 및 운영을 위한 필요 교과교사 청원을 배정하는 등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원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배정될 교사 정원 총량 규모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간주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2019년부터 교과교실제 도입 운영 또 일부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 공간혁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우리 전체 고등학교에 학점제용 공간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더불어 올해 9월부터는 우리 최첨단 디지털 교육 설비 및 인프라를 갖추고 쌍방향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온라인 학교를 개교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수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온라인 학교가 개교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서 우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뒤에 하고 다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오중원
죄송합니다. 오현미 기자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중도일보의 오현미 기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제 사실상 취임 10주년인데 그동안 대전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운영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 학습관 내에 있는 정명희 미술관처럼 이미 주어진 것들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문 학예사 배치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 그런 거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간 혁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길러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지금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행복하게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해서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뭐 간단하게 성과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대전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역량이 강화되어서 모든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실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서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대 이런 데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고 우리 모든 면에서 그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최고의 최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시설들에 대한 그 활용했을 때의 장점 또 활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그러한 모든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정은혜 안녕하세요. 뉴스뉴스 전기자입니다. 2년 동안 교육감님 고생하셨고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연구원 정책 신설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와 교육 업무가 교육부 일반에서 교육부에서 연구와 정책부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유고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전 교육 중에서 주도하고 계실 텐데요. 진행 사업과 통합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동안에 지금 유보 통합이 뭐 기자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 정부가 3대 개혁이 연금 개혁하고 노동 개혁하고 교육 개혁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 개혁 중에서 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늘봄학교 운영하고 또 하나는 유보 통합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아까 했던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가 있고 2025년부터는 또 AI 인공지능 교과서와 AI 디지털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하고 특수교육의 국어가 도입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교과가 도입되는데 그런 핵심적인 정책인데 유보통합도 지금 우리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개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유보통합은 그동안에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어린이집은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청에서 광역시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지도했었죠. 어린이집은
그리고 이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유보통합하게 되면 그것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고 지원하고 했던 그러한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렇게 이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보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관리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여러 잘 조화롭게 진행되어야만 유보통합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만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 영아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아 교육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린이 때, 유아 때 그때의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인성 그런 것들이 기본이 다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아 보육이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유보통합이 잘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조직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지난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영유아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교육부 내에 영유아 정책국이 신설되어서 영유아 교육 보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 업무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과 유보통합기관 모델 구현을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6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6월 27일 날, 지난 날이죠.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업무 이관 준비를 해왔으며 우리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을 위해서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시청, 구청, 실무자 간 이관 준비 및 실행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관 대상, 우리 보육사업 운영 실태 파악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또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향후 교육부 안내에 따라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업무 재정 이관을 위해서 교육청 공무원의 시, 구청 파견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 또 보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선. 네, 디트니스 이미성 기자입니다. 앞서 나온 질문들에서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10주년 성과 말고 그동안에 가장 대전교육 정책에 있어서 10년 동안 대전교육을 이끌고 오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하나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스쿨미투 얘기도 내렸는데 당시에도 대전교육청이 전체 학교 고등학교만이라도 미투 단체에서 전수조사를 원했는데 학교 반발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셨었거든요. 이것도 해당 학교만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는 전수조사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 그 입장이 유지되시는 건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일단 성비에 대해서 2018년, 19년 스쿨미트 때도 스쿨미트 그 학교 촉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전 지역 고등학교 전체만이라도 전수조사를 원했었거든요. 당시에 교육청은 그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여러 번 시위회든 어디든 밝히셨고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최근에 이뤄진 잇따른 그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해당 학교만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대전 지역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나 의지가 좀 있으신지 없으신지 요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예를 들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딱 무엇을 찍어내기는 어렵고요.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은 우리 보강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송기휘 사건은 그때 지금 말씀했던 대로 전수조사를 그때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안 했었죠 그때 2018, 19년.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때 그러냐면 제가 되돌아볼 때는 전수조사를 학생들한테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혹시라도 오해에 대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아마 그때 전수조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런 문제들은 전문가,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또 우리 교육에 관련된 우리 모든 직원들 또 간부님들하고 같이 담당 과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 갑시다. 뒤요. 이번에 10년 동안 아쉬웠는데도 성과만 말고 아쉬웠던 점도 따로. 예,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는데 갑자기 찍어내기가 어렵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대전교육은 워낙 우리 기자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보도도 해주셨고 우리 교육가족들하고 시민들이 하도 협력을 해줘서 사실 실제적으로요 최상의 성과를 내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자랑스러운 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뒤에 지금 임원선 국장. OTN 임원석 기자입니다. 저는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다양한 끼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혹시 그 대전교육청 산하에 학생이 전국대회라든가 수상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 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할 의향을 없으신지 간단히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모든 면에서 소통하고 하면 또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하면 또 창의성이 생겨요. 그림이 그냥 그려집니까? 한 예를 들면요. 어떤 생각해야 돼서 그림을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색채를 어떻게 쓸 건지 예를 들면 해바라기를 그리면 그게 수학과도 연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창의성도 생기고 음악 같은 걸 우리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친함도 사교도 하고 해서 같이 어려움도 해소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항상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한 아까 했듯이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서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에 강점을 두어서 지금 문화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와는 협력해서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갖다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문화예술을 더 강화, 예술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현 시대에서는 문화예술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까 문화예술 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전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인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대전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야만 우리 지자체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대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관이라든지 또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한 50분 했는데요. 또 다른 분, 예, 망하님. 네이팅 뉴스 망하님 기자입니다. 그러면 성비 사건 관련해서요. 원칙은 무관용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교육청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지금 성비 사건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앞으로 그런 뭐 비위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대책을 강구해서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종원 기자. 네, 교수님 오종원 기자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아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이제 학부모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동서간 교육 격차가 여전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제 3.3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이를 좀 줄이겠다고 강조를 하시기도 했는데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을 위해 최근 벤치마킹을 이유로 해외 출장비를도 오르셨지만 아직 대안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동서 격차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세울 때는 이제 서부 쪽에 많이 이제 세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원 배치라든지 모든 또 이제 동부 쪽에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죠. 먼저 설립됐으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지원 사업, 학교에 대한 그 건축물 또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걸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또 동부교육청에 아까 말씀드린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이라든지 국제교육원이라든지 또 한박교육박물관이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교육 클러스터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도 동서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교원 배치라든지 모든 면에서 동서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강화하게 되면 앞으로 동서격차의 문제는 교육적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그런 관점에서 더 동부 같은 데가 더 번영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를 이제 세워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전에서 지향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대안학교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 역량을 길러서 자율성이라든지 자기 주도성, 자신감을 길러서 그 학생들이 학교의 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잘 적응하면서 잘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통합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학생들도 대안학교 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같은 거 일반 아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물론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겠는데 문화예술관을 갖다 만든다든지 해서 일반 아이들도 거기 같이 교육을 받는 대안학교예요. 일반 아이들도 학교에 정상으로 지금 흥미롭게 다니는 아이들도 대안학교에서 같이 어우르면서 학습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특별한 아주 모델이 되는 대안학교를 한번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그 부지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우리가 방동 있는데 방송분기 있는 데죠. 우리 대안학교 수요일하고 했던 데가 그 우리 과장님 한 거 미래생활교육 과장님이 한 거 설명 좀 하세요. 구체적으로 미래생활교육 과장님이 전문가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구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지 설정이 좀 어려웠는데요. 지금 현재는 의성구 도동동으로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10월에 중투 통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투가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26년 2월 우리 교육감님 계실 동안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 확보가 좀 그동안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걸 또 설립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투가 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실하죠? 중투? 예, 중투 중앙투자심사에서 잘 통과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복합형 우리 대안교육을 받을 아까 했던 학교 흥미도가 떨어진다든지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이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모델되는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덧받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요. 허진 씨, 나머지 분들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별도로 또 식사 시간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저는 유수원의 허진실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전교 용산초보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육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님께서 16건의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교사 가운데 51건 중 단 한 건만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지난해부터 이런 의견 제출을 하시면서 이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 아까 대안학교 말씀하셨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답변하기 전에 아까 취임하셨는데 우리 이제 4월 중앙투자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과정, 시설 규모, 계획 등을 보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이번에 이제 10월에 아주 통과돼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은 현재 학생 모집 정원은 한 108명 정도, 학급당 12명, 구학급 정도 남녀를 해서 우리 대전 체험형 특성화고등 교육 및 다양성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문, 또 예술과정, 자연, 생태, 디지털 역량과정 등 체험 중심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개별 맞춤 진로 연계한 미래 교육을 실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괜찮죠? 제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새로운 질문 들어온 것 좀 답변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미래생활교육과장 양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아동학대 의견서를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경찰청에서 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아동학대냐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구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랑 그다음 교육감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직접 학교를 다시 나가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찰에서 조사하는 거와는 달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인지 아닌지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 진술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 의견 진술이 다르고 교사 의견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서 하는 그런 조사와는 좀 별도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전 교육의 장이신 교육감님의 지금 교육반에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구속 고발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거든요. 예, 그건 어떤 규정이 있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해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사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엄정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간 51건의 아동학대가 교사에게 들어갔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무고성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건데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구속 고발이 난무하는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작년에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교육감의 교육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은 우리 그 학생 지도와 또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또 학생과 교사 특히 또 학부모와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 공감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든 제도를 마련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감의 생각이 여쭙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거기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이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죠. 결국은 교원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학생은 학습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 지원으로 일교일 변호사제 및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행정지원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학교 안전공제를 입안해서 심리지원으로 피해교원 심리상담 또 치료비 지원은 물론 전 교원 대상의 예방적 심리상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우리 제자 사랑, 스승 존경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동 프로젝트 동아리와 또래 코칭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우리 제자 사랑, 우리 스승 존경 캠페인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우리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우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의 가치관적으로 봤을 때 바라보시는 판단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정책적인 거.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하나는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또 교원들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현상들을 갖다 연수가 또 필요하고요. 예, 그런 걸 강화해서 모든 것이 공감과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는 속에서 되면 그러한 교권 침해라든지 교육활동 침해라든지 또 학습권 침해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좀 전면적으로 많이 감소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으로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별도 식사 시간도 있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도 하시고 싶은 기자님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여기서 하고 이따 또 같이
소찬이지만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한 아주 보도와 재현 그리고 대전교육이 또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을 알차게 제시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기자님들 여러분들 덕분으로 우리 대전교육 가족이 힘을 합해서 시민들과 함께 또 대전교육을 열심히 해서 대전교육이 많은 성과를 이루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론이라든지 정론이라는 모든 것을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언론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모든 여론의 시대, SNS 시대고 하기 때문에 언론에 계신 기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재현, 또 고견을 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보도와 좋은 재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이 그런 재현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대전교육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기자님 여러분과 함께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로 키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 아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각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